우리 또 월드컵을 보리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봐봐요. 우리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말 뭐하지만 월드컵이 진행되는 애는 참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월드컵 무시하시고 우리는 공부할 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건축법 내가 마무리 보고요. 주택법의 용어 쪽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종강이라서 이제 주택 마저 보고 농지 보면 됩니다. 진도는 아주 무리 없어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이론을 보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보이는 경향이 있죠. 답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듣고 나서 그냥 접으시면 안 되고 꼭 그림책에 있는 필수 지문과 챕터별로보다 기출 지문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어디서요? 그림책에서. 예, 가셨죠? 매번 챕터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까먹기 싫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뒷부분 나가니까 국토계획법만 필수 지문하고 기출 지문을 쫙 한번 다시 읽어본다든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1시간 정도만. 길면 지쳐서 못해요. 그리고 1시간 짧은 것 같지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 덜 지루하고. 그리고 바꿔야 돼 자꾸 시스템을. 그래야지 덜 지루합니다. 공부가 지겨우면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저도 하다가 너무 지루했고 막 졸렸고 이러면 음악 들어요. 들으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죠? 안마의자 가서 앉아있다가 자다가 다시 나가서 한다든가. 그렇죠? 약간 좀 프레시가 돼요. 그러면 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영어 공부 안 되면 그냥 나가서 뭐 카페를 간다든가, 그렇죠? 앉아서 한잔 마시고 온다든가 그래도 되고. 일단 공부합시다. 우리 오늘은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보려 그래요. 시작. 건축물 건축. 시작. 건축물 건축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을 허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번 시간에 용어 정의 배울 때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건축물이라는 게 있다. 그럼 건축물이라는 것을 뭐하죠? 건축한다 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한 대상 행위가 있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그 행위는 뭐가 되죠? 적법해진다.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환경이나 교통 같은 것은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입한 게 바로 뭐다? 사전결정 신청제입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다시피 다른 법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전결정 신청이라는 것이 여기만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도 정비조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나와요. 그게. 그 법에 독특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좀 잘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뭐 얘기? 그럴 때 일단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인데 뭐 고층 건축물이라고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사전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사전 결정의 신청의 의무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요? 사전결정 신청 의무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에 불구하고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그 규모에 대한 거, 허가 신청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이 뭔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 영향평가사의 분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환경과 관련된 거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전결정 얻었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했을 때 다음을 허가받은 걸로 봐주겠다. 뭐를? 국산 농하. 시작. 국산 농하에 관련 인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시작. 국산 농하를 간주한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주의할 게 뭐냐? 작년 문제였죠. 그러면 이런 관련 인허가를 간주한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 줘야 되는데 그 날짜가 15일이에요. 근데 36회 뭐라고 나왔다? 이걸 10일이라고 나왔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참 택도 없는 소리. 낼 게 진짜 없었나 봐요. 답을 뭐 저런 걸 냅니까? 그쵸? 어쨌든 15일 내에 협의 의사표시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10일이라고 나왔던 게 작년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뭐 있냐면 사전 결정을 얻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전 결정 얻었어요. 그러면 산이 있어요. 이 산에서 이렇게 대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결정을 얻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의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산지는
대주를 쓰려면 용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건축법의 사전 결정을 얻었고 미리미리 협의했다면 사전 결정으로 인하여 산지 전용 허가는 받은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나 이런 경우 보전산지라고 한다면 뭐만? 도시지역만. 보전산지라고 한다면 뭐다?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왜 그럴까? 도시 외의 지역은 정말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간주할 수 없고요. 거기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한 번 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의 보전산지는 관농자 얘기하는 거잖아. 관농자는 정말 보존해야 되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지 못합니다.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산지 위해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 점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력 상실이 되어졌다.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효력을 잃는다. 다만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이지 착공 신고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점 일단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전 결정이 작년대 문제여서 또 나올 것 같진 않긴 해요. 매년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 문제였어요. 그리고 올해는 나온다면 저는 이걸로 봐요. 건축의 허가, 요쪽 같은데 일단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좀 확인해 줘야 돼요. 허가권자가 누구냐? 시작. 그럼 봐봐요.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을 받아도 협의했을 때 마찬가지 15일 내 의견 제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에선 없던 뭐가 보이죠? 도로법이 보일 거예요. 원래 사전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법에 관련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지 않아요. 왼쪽 밑에 보면 국산 농화만 간주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다? 도로법 등에 대한 부분도 간주가 되어져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 물론 국산 농화 다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과 도로법에 관련 허가도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거 아세요? 건축물 지을 때 보면, 새로 지을 때 보면 도로가에 건축 자재를 쌓아놓죠. 그럼 지나가다 뭐라 그래요? 뭐야, 되게 힘들게 짜증나게 허가 받고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죽으려고 진짜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다 그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면 자재를 쌓아놔야 되니까 도로 점용 허가 없이는 못 쌓아놓는단 말이죠. 민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걸 받은 걸로 봐준다는 거야. 왼쪽 밑에 사전 결정은 왜 그게 없을까? 도로법이 사전 결정 받았다고 바로 건물 짓는 거 아니거든. 이해 가세요? 2년 기간이 있잖아. 허가 시청 기간이. 바로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의 도로 점용 허가를 간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왼쪽 밑에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또 봐봐. 그리고 요거 잘 나오는데 공작물 축조신고가 보일 거예요. 공작물 축조신고. 저번에 기억나죠? 저번 주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봐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에 굴뚝이 있다. 그러면 딸린 것은 건축물로 본다. 기억나요? 딸려 있는 걸 포함해 건축물로 본다. 굴뚝 같은 거. 이해가셨죠? 그러면 딸려 있으면 6m를 초과하는 굴뚝이라고 하더라도 축조신고 해 안 해? 안 하지. 왜? 건축물이니까. 공작물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럼 뭐가 돼? 그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은 걸로 간주해줘요. 미리미리 협의하면. 건물에 딸려 있는 거니까. 따로 축조신고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 분리된 공작물로서 높이가 넘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물어봐. 건축 허가 받을 때 5m 넘는 옹벽을 같이 설치하기로 했어. 딸린 거야? 분리된 거야? 다시 얘기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5m짜리 옹벽을 같이 축조하는 걸로 허가를 받은 거야. 딸린 거야? 분리된 거야? 딸린 거잖아. 이거 분리된 거 미치겠네 진짜. 됐죠? 그러면 내용에서 뭐가 되죠? 당연히 공작물 축조신고 받은 걸로 봐주는 거야. 한번 나왔어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딸려 있는 거냐? 분리되어 있는 거냐? 공작물 축조신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뭐 공사용 가설 축조신고 등 그리고 뭐 써봐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대한 부분도 의지하는 경우 등에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건 중요한 폐기물 처리 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소방법 있죠. 이런 거는 간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나 소방 관련된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은근 잘 나와요. 관련 인허가 의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일단 확인해 두시고, 다는 못 외워. 이거 수십 가지야. 못 외웁니다. 나온 거 위주로 임팩 있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빨리. 모르겠어요. 나 옷 샀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괜히 올려가지고 창피해 죽겠네.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지울라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봐봐요. 아니 그 촬영 갔다가 내가 노래를 불렀더니 담당 촬영 기사가 한번 올려보시래. 잘하신대. 그래서 찍어봤지? 그래서 올렸는데 잘못 뜬 것 같아. 어쨌든 뻘쭘해 죽겠어. 그래서 허가권자 관련된 주책 바가지예요. 그래서 허가 누가 하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의 허가권자가 누구냐고 나온다면 시군구장이에요. 뭐 좀 물어볼게요. 특별시에서 허가는 누가 하죠? 구청장이 해요. 그렇죠? 그럼 광역시에서는 누가 해요? 군수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겠죠.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구 농진군도 있으니까 연수구 중구도 있지만 이해갑니까? 또 하나 도 밑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뭐라 그래? 시군구장이라 하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가셨죠? 그럼 내용에서 고양시 일산 농구면 누가 허가해요? 고양시장이. 이 구는 자치구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물론 위임할 수 있겠지만 통상 위임은 따로 규정된 거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면 직접 허가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만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21층 이상. 송파구의 제2롯데월드 123층, 63빌딩 보다 63층. 이해합니까? 다 누가 한 거야? 특별시장이. 21층 이상이니까. 제2롯데월드 연면적 합계가 80만이 넘어요. 83만이야. 엄청 커. 거기에 3동인가 4동 있잖아. 그 옆에 보면 좀 오밀조밀해가지고. 그렇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특광의 허가다. 하지만 증축에 의한 경우는 10분의 3 이상의 증축에 의할 때, 시작 10분의 3 이상 증축에 의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봅시다. 20층을 증축해서 21층이 돼요. 근데 특광으로 가래. 이건 너무 가혹하죠. 이해갑니까? 한 층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래서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이런 규모가 될 때가 특광의 허가야. 증축에 의할 땐. 하지만 이거 나올 때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 기억나죠?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여기는 창고도 이뻐하네. 그리고 심의 거친 것도 이뻐해. 이런 경우라면 그냥 구청장이 허가해. 아무리 이런 규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십니까? 대부분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잘 나와. 문제집에 나면 창고가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공장 정말 잘 나와. 기억하셔야 돼. 공장은 배려받는 거지 건축법에서는 뭐다? 제한받는 항목이 아니야. 시작. 공장은 건축법에서는 배려받는 항목이야. 제한받는 항목이 아니고 그걸 이해해야지 혼동을 안 해. 이해가셨습니까? 건축법은 공장만 막 이뻐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막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쁘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꼴도 배기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 왜? 나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까다로워서. 어쨌든 그 얘기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허가권 기억하십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일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가 위숙박 관련된 것이 있다. 주거교육 환경 부적합하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상습적 칭수가 된다. 일부 공간을 거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뭐라 해서 내가 지하층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넣느냐? 허가권자가 자기 의사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 선거권이,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시장 취임을 해야 되는데, 선거해야 되는데, 다음에 재선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에게 허가 안 내주고 거부하면 나 찍어줍니까? 안 찍어주잖아요. 실제 거부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방패를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시장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 교수님들이 반대해서 허가를 못 내주고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다가 전혀 거부가 안 되다 보니까 생긴 거야. 유명무실해지면서. 이해가십니까? 지금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 처분 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허가는 법에 적법하면 100% 허가 내주던 것이 지금은 뭐다? 재량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재량권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대지라는 것의 소유권이라는 거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대지의 소유권이라는 거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내주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또 우리가 건물을 못 지니까 예외적으로 사용권만 확보해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나올 때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안 돼요. 꼭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왜?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격탄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줬어. 그렇죠? 허가 받았어. 먼저 선분양했어. 나중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물을 안 주고 도망갔어. 건축주 새끼가. 아니 그 사람이. 그렇죠? 오늘 마음이 안 좋네. 여기 말이 할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대지는 빌린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사유권 확보로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돼.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2000년도에 전에 지어진 아파트 사시는 분. 2000년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 사시는 분. 지하 주차장 있어요? 그러면 없는 분. 95년도인가 좀 달라요 도시마다. 보통 2000년 95년 전쯤에 지하는 없었어요 원래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상에다가 차를 대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차를 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지하가 있어도 넓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옛날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하기 때문에 뭐 수평 주차해 놓고 캐딜락 큰 거 대놓으면 밀리지도 않아요. 사이드 안 걸어놔도. 그리고 비탈에서 뭐가 되죠? 괜히 밀다가 차 굴러가요 하다가 쳐 죽어요. 굉장히 많아 그런 경우가. 안 되겠다. 야 공용 부분을 변경해서 우리 주차장 같은 거 만들자. 관리용 건물을 짓자. 근데 대지 소유권이 없다? 인정해 줄게. 이건 공용 부분 변경에 불과한 거니까. 그리고 국공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건축주의 매각 등을 할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건축주가 살 건데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뿐이야. 확인만 했어.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원래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게 2000년 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단지마다 근데 알아서 만든 단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하전 승인이 있습니다. 작년 문제였죠. 도지사하고 국장은 허가권이 있다 없다? 도지사와 국장은 허가권이 없습니다. 왼쪽 메뉴에 봐도 특시특도 시군구이지 국장이나 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군은 모든 허가를 시군이 합니다. 모든 허가를. 그런데 모든 허가를 시군이 하지만 큰 건물 같은 거는 그냥 직접 허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된다? 내용에서 21층 이상 같은 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고양시장은 도에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야. 이건 대도시 정부를 구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승인받아 허가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 밑에 시군은 모든 허가를 시군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큰 규모이면 도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규모 자체가. 그러면 특광하고 구청장은 어떻게 돼요? 구청장이 허가하지만 21층 이상 등이면 특광이 허가하잖아. 근데 뭐다? 도하고 시군은 다 시군이 허가하는데 큰 건물은 도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야. 좀 달라 구조가.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 문제였죠.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한다면 시작.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한다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3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위숙 011 시작. 위숙 011의 건물이면 사전 승인을 받게 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나왔다? 외웠어. 위숙 011이라고. 공만 외웠는데 공장이 나왔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얘기했지.
공장은 배려를 받는 거지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전 승인을 받는 거는 공동주택이지 공장을 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제한코자 하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위숙공 11 시작. 위숙공 11 위랑 숙박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해가셨습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 이해해 놓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내용에서 여기서 건축의 허가를 이제 받아요. 근데 허가 받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 영향 평가와 관련된 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허가하기 전에 체크해 놓으세요. 건축 허가하기 전에 시작. 건축 허가하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야 되죠. 그렇죠? 모일 때 초고층 건축물이라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시작. 초고층 건축물이라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안전, 영향평가라는 것을 보다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 끝에 있는 보다 사전결정 신청은 할 수 있다고 안전, 영향평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초고층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해야 된다? 왼쪽 끝에가 사전결정이잖아. 다시 얘기해요. 초고층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전결정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허가 대상일 때 지금 초고층 등은 뭐다?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요. 좌우가. 그 점 단어 좀 잘 매칭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안전영향평가기관에 30일 내 평가기관은 결과를 제출해 줘야 되고 2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 다른 법에서 평가받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만큼은 받은 걸로 간주해 주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공보에 즉시 공개하게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한단 말이 아니에요. 뭘 자랑이라고 일간신문에 공개를 합니까? 공보에 공고하면 되지. 지자체 신문에다가. 예, 가셨죠? 공보 알죠? 공보 말고 공보 알죠? 재미없네 이 썩을. 어쨌든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고 나서 뭔가를 변경한대요. 근데 변경하는 게 뭔가 봤더니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그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이런 건축 관계자에 대한 부분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건 뭐다?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시공자를 변경합니다. 허가받으세요. X. 건축주를 변경합니다. 허가받으세요. X. 건설시감 아닙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시감. 이해가십니까? 라고 일단 건축 관계자 종류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렁얼렁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질 때가 있어요. 5,000제곱미터. 그럼 큰 건물이죠. 큰 건물이니까 이런 경우는 야, 안 되겠다. 감리자가 누구에게? 시공자한테 가서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세 시공도면. 얼마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한 번 나왔었거든요. 넣어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한 번 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얼마면?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좀 물어봅시다. 감리자하고 시공자 중에서 누가 경찰이에요? 경찰과 도둑놈이 있어. 그러면 누가 경찰이냐고. 감리자. 도둑놈은? 그렇지, 그거야. 오해하지 마. 시공자가 감시를 당하는 거고 감리자가 감시를 하는 거야. 물어봐. 시공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도둑놈이 감리서 만들어? 말이 안 되지. 감리자가 만들어야지. 국어야 국어. 알았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고. 그래 뭡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라는 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지죠?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기간을 몇 년 주냐면 여기 2년 줍니다. 2년. 라고요? 허가를 받았다. 근데 2년 내에 착공이라는 걸 안 했다. 그럼 뭐가 된다? 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근데 또 공장은 또 봐줘요. 그놈의 썩을 공장 3년. 공장은 또 봐주는 거야. 놓으면 깨질라, 주면 뒤질라, 뭐 등등 모아서 아주 봐주는 거야. 또 3년이야. 연장 1년이고요. 그리고 착공을 하였는데 완료가 불가능해 보여.
그래도 취소해야 돼요. 착공하였다면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 X.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어. 시작. 아직 뭐라고요? 2년이 안 지났어. 그러면 취소할 일은 없는데 착공 신고 전에 건축주가 빚을 못 갚아서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야. 2년은 안 지났는데. 이해가셨죠? 그럼 이 당시에 경락받은 자가 있겠죠? 그럼 경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 요 지문이 한 번은 떠야 돼. 그렇죠? 대지의 소유권을 착공 허가받고 2년 지나지 않았어도 잃었다면 6개월 뭐가 된다? 지난 이후 착수 불가능해 보인다면 그때도 취소하여야 한다. 몇 개월? 6개월. 이해가셨죠? 그리고 허가나 착공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제한할 수도 있다. 시작.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참 잘 나옵니다. 시작. 허가나 착공이라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허가 착공 제한. 시작. 허가 착공 제한입니다. 그러면 허가 착공 제한의 부분은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되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라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경우예요.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죠. 주무부 장관은 직접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의 문제라든가 국가유산, 환경, 국민경제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주무부의 장관이 국장에게 그 제안 요청을 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 기억나죠? 국가유산 관련된 경주시가 있었다. 문화재 때문에 안 되는데 자꾸 허가를 내준다. 소실된다 문화자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장에 요청하면 국장이 경주시장 허가권,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한한단 말이 아니에요. 국장한테 요청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특광도는 그 특광도 아래에 있는 시군구 허가권을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자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시.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시라고 한다면 제한 가능하고 그때 특광도가 제한을 가한다면 국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애를 후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도 인정 시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나왔다? 국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땡. 뭐라고요?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지 국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가할 때 제한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게 아니다. 들어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X.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나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두 거쳐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제한권자가 직접 공고를 할까요? 제한권자가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허가권자가 공고를 할까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겁니다. 제한권자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다. 물어봐요. 국장은 허가를 제한하면 이를 직접 공고한다? 땡. 허가권자에 통보하고 허가권자가 공고한답니다. 그리고 그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이내가 되어지고 이래 한해 1년 범위 내 뭐가 된다?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2년, 연장이 1년이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테마특강집에 49페이지 좀 펴보세요. 뭐라고요? 테마특강집에 49페이지 펴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에 이제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49페이지. 그럼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허가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렇죠? 뭐하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죠.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국토계획법에 나온 허가 제한이죠. 요게 왼쪽에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 몇 년이었죠? 3년에다가 연장이 2년이었어요. 그리고 연장 사유가 뭐가 됩니까? 여기 3, 4, 5.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 뭐가 된다? 연장된다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3년에다가 연장 2년이 되어져서 얘는 뭐야?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 뭐라 했어요?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내. 시작.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내. 최장 3, 4, 5는 5년까지 가능하다. 지금 보면 뭐가 됩니까? 건축법의 허가 착공 제한이거든. 국장의 제한 사유, 특광도 제한 사유, 2년의 연장 1년. 그렇죠? 잘 비교하세요. 참 잘 나와요, 이거.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법의 허가 제한 관련된 거 한 번 더. 3년에 2년은 국토계획법, 2년에 1년은 건축법. 그렇죠? 또 하나 어디 있죠? 정비사업법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지분 쪼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 가할 수 있죠. 뭐예요? 3년에 연장에 1년이죠. 정비법에서 지분 쪼개기 방지용 3년에 1년이죠.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해 말 거 여기는 뭐야? 지분 쪼개는 걸 방지하는 거라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같은 제한은 없어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지분 쪼개는 거 막는 거야. 정비법은. 내 말 이해하죠? 형질 변경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요. 지분 쪼개는 거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건축물 대상에 있던 걸 집합 건물로 나누는 거죠. 제한할 수 있고요. 큰 집합 건물을 나누는 거죠. 제한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은 총 3가지예요. 국토계획법의 허가 제한 3 더하기 2. 그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되고 건축법 허가 제한 2 더하기 1. 정비법 3 더하기 1. 이라고 기간 좀 기억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올 땐 2문제도 가능해요. 허가 제한 관련된 부분은 잘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돌아옵시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건축 신고 좀 볼게요. 건축 신고. 시작. 두 팔 좀 들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못 넣었나 보네 아직까지. 이게 수업하다 보면 들려요. 아 이러는 게 아직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한번 했으면 돼요. 뭐야? 건축 신고 좀 봅시다. 건축 신고 요번에 가능성 꽤 있죠. 그래서 봐줘야 됩니다. 그럼 봐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건축의 허가라는 걸 받는 상황인데, 시작. 건축의 허가를 받는 상황인데 경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축의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 뭐라고요? 건축에 허가받은 상황이지만 경미한 거라면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봐봐. 첫 번째, 요 1, 2, 3, 4, 5에 대한 부분이 모두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죠? 각각을 얘기한다. 1, 2, 3, 4, 5에 대한 부분이 모두 만족돼야 신고사항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각각을 의미하는 거다. 봐봐. 그럴 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계 제축이 된다. 그러니까 증계 제축되는 게 85 이내면 경미로 보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3층 이상이면 10분의 1 이내로 추가 제한을 가해요. 만약에 뭐 200, 200, 200이 있었다. 3층이잖아요. 그럼 60 이내가 돼버리는 거야. 10분의 1 이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 200, 200, 200이면 600이잖아. 그럼 10분의 1 이내가 되면 60이 되어지는 거지. 3층 이상 되어지면.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땐 2층으로 많이 나와. 2층에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 이렇게 나오면 단서를 뽀갤 수 있거든. 내 말 때 이해하죠? 그 얘기. 두 번째 봐봐요.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관농자의 건축이에요. 도시 외의 지역. 뭐라고요? 건축인데 관농자의 건축이라고. 도시 외의 지역. 그러면 도시 외의 지역은 덜 복잡하니까 연면적 200 미만의 3층 미만의 건축은 신고합니다. 이게 물어볼게요. 도시 지역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관농자의 비도시이기 때문에 건축이어도 신고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중요할 건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입니다.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 시작.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200이고 3층인 건축은 허가하신 거야.
허가. 200이고 3층이면 미만이 아니잖아. 그렇죠? 200하고 3층이 안 들어가는 거야. 199, 2층 이하가 돼야 돼. 치사하지만 제대로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못 맞춰 이거. 이해 가셨죠? 그 얘기. 그럼 또 하나. 이런 규모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제취약 지역이면 안 돼. 위험하니까 허가받아야 돼. 이해를 해. 밸런스를. 이해 가셨죠? 위험한데 무슨 신고야. 제위험이 있는데. 말도 안 되지. 허가죠. 또 하나. 건축이 빡셔요? 대수원이 빡셔요? 건축. 그럼 대수원은 덜 빡시죠? 그러니까 관농자 도시 안 따지고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원이면 그냥 신고야. 대수원은 건축처럼 관농자에 한정하지 않아. 도관농자 어디든 관계없어. 면적이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 대수선이면 그냥 신고야.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야? 대수선 중에서 한 가지 고민할 게 있는데 대수선 중에서 그 대수선이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거였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뭐야? 수선이야. 수선이야. 방화벽 등에 대한 뭐야? 수선이야. 그러면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이라면 층수 면적 안 따져. 안 따지고 그냥 수선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해. 됐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물어볼게요. 연면적이 500이야. 500이야. 단순하게 방화벽을 수선했어. 신고야, 허가야? 신고인 거야.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이니까. 그럼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이라고 한다면 뭘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200 미만, 3층 미만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 가셨죠? 이 해체가 없는 등이란 말이 뭐냐면 봐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오로지 수선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라고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라고? 오로지 수선만 얘기하는 거라고. 저번 주 했지. 마지막에 증해, 수변, 대수선 얘기할 때 그때 오로지 수선만 얘기하는 거야. 오로지 수선은 뭐다? 200 미만, 3층 미만 건물이 아니어도 대수선은 신고야. 그냥. 우리 학원 몇 층이요? 7층. 그러면 7층 건물이니까 우리 학원에서 방화벽을 수선해. 허가받으래. 뭐라는 거야 지금. 방화벽 자체 수선밖에 안 하는 거 증설, 해체 이게 아닌데. 그렇죠. 관계없어. 이해 가셨죠? 단순한 수선이니까. 게다가 기타 소규모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면적 합계 100 이하 또는 높이 3m 이하 증축은 별도 내용이야. 연면적 합계 100 이하라거나 높이 3m 이하라거나 라는 증축은 뭐다? 별도로 다 신고사항이야. 이해 가셨죠? 이거 별도 사유입니다. 두 가지 다 구분 좀 하세요. 이 정도. 니은번은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착공했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사항만이 아니라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신고하는 것 빼고는 얘도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 거는 사용 승인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게 공사용 가설이거든, 그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물어봐요. 건축 신고사항이 있다. 사용 승인 받지 않는다? X. 건축 허가사항이건 건축 신고사항이건 다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오로지 안 받는 건 뭐야?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는 경우일 때. 그 정도. 그리고 사용 승인은 7일 이내에 내줘야 되고 사용권 보장을 위해서 승인서 교부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내로 허용되어져. 2년. 필요하다면 대형 건축물 등일 때. 그리고 다음을 간주해. 사용 승인 받으면 기억나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가 받은 걸로 보죠. 준공검사. 이때 얘기했었지. 분물은 심의 준공검사 없다. 심의도 없다. 기억나요? 분물, 토지 분할과 물건 적재는 심의와 준공검사가 없지. 그리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았다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는 받은 걸로 봐준다. 앞에서 얘기했잖아. 또 처음 들어. 또 너무 많이 까먹는데. 67페이지 왼쪽 밑에 67페이지 왼쪽 밑에 준공검사 67페이지 왼쪽 밑에 준공검사
보여요? 이 내용 나와 있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다면 받은 걸로 봐준다. 보이십니까? 돌아옵시다. 됐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한다. 공사하다가 방치하니까 부도 나가지고 그러면 1천 이상 건축물에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는 공사비의 1%. 뭐라고요? 1천 이상 건축물로서 착공 신고하는 건축물은 공사비 1%를 예치하게 합니다. 사업하다 건물 짓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조치 안 하고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가소형 건축물은 뭡니까? 존치기간이 다 3년입니다. 허가받는 것도 3년, 신고하는 것도 3년.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사 37회에서 등기 촉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소관청에서 등기소에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죠. 바뀌었을 때, 변경됐을 때. 이때 뭘 제외하죠? 신규 등록 제외. 신규 등록은 아직 뭐예요? 등기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 변경사항이 생겨도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규 등록을 답으로 낸 거죠. 우리 지적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구축법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내용이 있어서 이게 등기 촉탁이. 이해 가십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여기에 표시 변경이 생기면 등기부에 표제부를 고치라고 등기를 촉탁한단 말이야. 표시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만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할 사유가 아니라고. 이해 가십니까? 그 정도. 물어봐요. 대장 등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입니까? 대장 등록이 먼저입니다. 대장 등본 첨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등기소에. 어쨌든 명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좀 봅시다. 표정은 그래요. 니는 좋겠다. 아는 거 많아서. 문제집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문제집 보시면 205페이지 있습니다. 205페이지 나와 있죠. 사전결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결정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사전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사전결정 설명 틀린 거. 그림책은 덮지 말고 위에 펼쳐놔요. 위에다가 몇 번을 말해. 150에서 151 펼쳐놔요. 좀 됐고요. 첫 번째 봅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림책은 어디? 150페이지 왼쪽 위에 써 있고. 됐죠? 두 번째,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확인하면서 봐요. 됐죠? 그 다음,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뭐하죠?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등과 협의해줘야 된다. 단어가 딱딱 보여야 돼, 사실 이게. 네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라는 걸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입니까? 15일 이내 의견 제시입니까? 15일. 이건 건축 허가의 은허가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이게 썼죠? 정답은 4번이죠. 그리고 사전결정 시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주의하실 거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잃는다. 또 나왔어요. 이거. 착공 신고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지어 얼마 전 평가사 문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가 받지 아니하면 환장한다. 뭐라고요? 허가 받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아주 디테일하지만 잘 나오는 부분이라 연습해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 정답은 4번으로 보고요. 넘어가시면 2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어딘 찾아봅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물을 짓는데 시장 군수가 이를 허가하려고 한다. 그럴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그런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거. 야, 이 문제 보고 작년에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뭐라고 해야 돼?
위숙공 11. 어디 있어? 150 오른쪽 밑에. 위숙공 11. 책을 펼쳐놔요. 위숙공 11. 그러니까 공장은 들어갈 리가 없죠. 공장은 배려받는 거지. 뭐다? 제한코자 않는 게 아니야. 위숙공 11, 위락, 숙박,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나머지는 맞잖아 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정도. 답은 1번이죠. 완전 거저야 이거. 3번 문제. 건축허가 제한이죠. 이거는 151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죠. 건축허가 제한 등이라고 나와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질문 보면 첫 번째,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2번, 시군구장은 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뭐하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무슨 위원회 심의지? 건축위원회.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왜 나와 여기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거 아니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그럼 주택법은 주로 토기관을 두고 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비교 테마의 마지막에 넣었지. 각종 위원회. 국토계획법의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고, 건축법의 위원회는 건축위원회고,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적 이런 것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고. 이해가십니까? 위원회 구분도 필요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인상 쓰지 말고. 뭐라고요? 제한기간은 몇 년? 기본적으로 몇 년이다? 2년이라고 했고 1회 안에 1년 이내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됐고요. 네 번째 봅시다. 건축 허가를 제한했어. 그러면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했는데 얘가 직접 공고한다고 했나? 아니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해요? 허가권자가 공고한다고 했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허가권자 공고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직권해제가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오빠 되잖아. 좀 봤더니 바로 봤더니 되잖아. 물론 좀 있으면 까먹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또 보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다음 거 4번. 안전영향평가 어디 있어요? 그림책의 151 왼쪽 위에 있죠. 안전영향평가. 보면서 보는 게 효과가 3배야. 거짓말이 아니라. 문제만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자꾸 눈길을 줘야 돼. 그래야 눈에 들어온다고. 이해했습니까? 됐죠? 1번 좀 볼게요. 초고층 건축물이래. 그러면 안전영향평가 해야 되겠네? 근데 뭐라고 나왔어? 건축허가 이후. 좀 장난해? 아니 허가 이후에 검토하면 뭐해? 그 전에 위험 허가를 안 내줘야지. 위험 판단됐어. 안 되겠다 야. 허가 안 내주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전에. 두 번째.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30일 이내 결과를 알려주죠. 연장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20일 내에. 확인했어요? 20일 내 그림책 확인하고. 세 번째. 안전영향평가 결과 또 나왔네. 왜 자꾸 도시계획위원회 들먹거리지? 뭐라고요? 건축위원회라니까?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 다음 네 번째.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내용을 무슨 일간신문에 내. 공보에 즉시 공개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 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받은 걸로 봐주니까 답은 5번. 그러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받은 걸로 봐도 답은 5번. 151 왼쪽 위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확인 때리고 정답은 5번. 5번 문제. 내용에서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사전 결정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전 결정에 대한 의지 효과. 150페이지 왼쪽 밑에 국산 농하. 시작. 국산 농하를 간주한다. 그럼 챙겨보면 국산
농하. 다 맞네. 5번 쓰면 되게 많아 이거. 잘 보면 봐요. 잘 보면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 지역에 있을 때만이야. 그렇죠? 도시 외의 지역의 보전산지는 정말 보존해야 돼. 의지할 수 없고 별도로 확인해 줘야 돼. 150페이지 왼쪽 밑 노란 색깔. 먼저 얘기했죠. 보전산지는 도시 지역만. 왜? 관농자 도시 외의 지역의 보전산지는 정말 보존해야 돼. 시작. 관농자 도시 외의 지역의 보전산지는 정말 보존해야 돼서 의지하면 안 돼. 따로 철저히 감시해 줘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런 취지. 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어지고 넘어가시면 6번입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라고 하나 또 나왔지.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나 관심을 가져야 돼. 150일 왼쪽 중간 허가 제한 옳은 거. 첫 번째, 국방, 그죠? 국가유산, 보존, 국민경제, 특히 필요한 경우 잘 봐. 사유는 맞는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미쳤구나. 월권이야 이거 완전 이거. 그렇죠? 뭐예요? 주무부 장관은 국장에게 그에 대한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은 국장이 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거죠.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계획을 위한데 그럼 지역계획을 위해 도시계획을 위한다면 도지사가 제한을 가할 수도 있지. 근데 도지사의 밑에 특별자치시가 있나? 도지사 밑에 누가 있어야 돼? 시장군수가 있어야지. 특별자치시는 동급이야. 에? 충남, 충북 중간에 묶어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세종시 특별자치시 아니야 그게. 이해갑니까? 광역자치단 동급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야. 특광도는 시군구의 걸 제한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틀렸죠? 3번. 건축허가 제한의 기간은 기본이 몇 년이라고요? 아하, 2년인데 1회 하나요? 1년 내에 연장 가능하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가 정답은 3번으로 이해하고 네 번째. 시도지사가 건축의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면 봐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둘 다 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그린체 확인 150일 왼쪽 중간.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을 한대. 그럼 국장이 직접 공고한댔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공고한다고 했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또 나왔어. 맨날 똑같은 문제. 됐습니까?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요거 응용지문인데요. 은근 괜찮아요. 봐봐요. A도에 BC. 여기에서 연면적 100이고 2층의 건축물을 대선한대요. 그러면 151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이 사유가 200 미만 and 3층 미만 이니까 건축 신고임을 알겠죠. 대수선을 물어본 거니까. 200 미만 and 3층 미만이니까 대수선은 신고사항이잖아. 그럼 누구에게 신고해? A도에게 해? B씨에게 해? B씨. 도는 허가권 없어. 신고받을 수도 없겠지. 내 말 이해합니까? 그럼 내용에서 1번 봐요. 갑이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B시장에게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로 본다? 땡큐. 너무 쉬워. 답이 1번이야. 이해가셨죠? 두 번째. 건축 신고한 갑이 잘 봐. 뭘 바꾼대? 시공자를 바꾼대. 건설시감. 건축 관계자. 허가야 신고야? 신고. 그리고 B시장이 건축 신고 수리 전에 안전영향평가? 물어봐. 언제 하지? 150일 왼쪽 위. 초고층이라거나 10만 이상으로 16층 이상이야. 이런 건물은 안전, 영향평가에 실시할 리가 없어. 네 번째. 건축 신고했을 때 150일 왼쪽 밑에 제목에 써있죠. 건축 신고 제목에 써있어요. 150일 왼쪽 밑에 뭐라고 나와? 1년 이내에 착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져. 151페이지 왼쪽 밑에 건축신고 제목 옆에 써 있어. 1년 내에 착고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는 이상 신고 효력은 잃습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 5번 건축신고를 한 것도 151 오른쪽 맨 위 사용 승인 받아야 합니다. 151 오른쪽 맨 위 건축신고한 사항도 151 오른쪽 맨 위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받는 가설 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8번. 잘 봐봐. 이것도 응용 문제입니다. A광역시에서 B9 20층의 연면적 5만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물어봅시다. 광역시장의 허가 사유 좀 불러봐요.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 그럼 지금 건물은 누가 허가하죠? B구청장입니다. 21층도 안 됐고 10만 이상도 안 됐습니다. 그러고요. 21층도 안 됐고 10만 이상도 안 됐으니까 B구청장 허가. 그러므로 1번 B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됐죠? 2번 잘 봐.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 조성을 위한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한다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까? 받은 걸로 봅니까? 받은 걸로 본다. 2번이 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요거 나왔을 때 옹벽 2m 초과 아싸 맞았어 신고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왜? 딸려 있는 거거든. 분리된 게 아니고 이거. Understand? 정답은 내용에서 2번입니다. 또 나왔어요. 시공자를 변경한답니다. 신고. 그리고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상 필요하다면 특광도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맞잖아. 특광도. 그렇죠? 그 다음 5번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하도록 요청. 왜?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맨 위에 5만이라고 돼 있지. 5만이면 5천 이상 된 거잖아. 어때요? 재밌지? 그치? 이렇게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응용지문 나올 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괜찮은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봐요. 건축신고 조금 까다로워요.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건축신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봐요. 일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1번 봐봐요. 단어가 뭐죠? 증설. 됐죠? 그럼 증설이면 기본적으로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이 돼야 신고야. 주요 구조부의 해체 등이 없는 대수는 단순한 수선만 나와야 돼. 그래야 신고야. 근데 문제가 뭐야? 200 미만은 좋은데 3층 미만이 안 됐어. 맞잖아. 3층 미만이 안 됐잖아. 3층이잖아. 그러면 뭐야? 허가 받아야 돼. 정답은 1번이야.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이 되는 대수선이어야지 신고를 하는 거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 면적이 넘어도, 층수가 넘어도 신고하려면 단순한 수선이어야 돼. 이해 가셨죠? 1번은 뭐야? 3층이기 때문에 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 됐죠? 2번 봅시다.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 신고. 됐죠? 근데 이건 뭐야? 200 미만 3층 미만이 아니지만 단어가 뭐지? 수선. 내가 아까 그래서 계속 방화벽 얘기를 한 거야. 방화벽의 수선이면 주요 구조부에 해체 등이 없는 거거든. 층수 면적 관계없어. 다 그냥 신고야. 정리?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4번, 5번은 묶어봐. 얘는 뭐냐면 소규모 건축물이야. 시작. 소규모 건축물.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그럼 다 더해도 100 이하. 이것도 1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야 그냥.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그냥 신고하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네 문제 남았는데 힘든가 봐. 쉬었다 해요 그러면. 마저 해야 되는데. 세수하고 오세요.